먼저 베풀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게 과연 미덕일까요? 자녀들 키워내느라 온 힘을 쏟았고 손주들 돌보느라 내 스케줄은 뒤로 미루고 친구나 이웃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나 자신을 위해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 본 적 있으세요? 베푸는 것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일까요? 70대 이후의 시간은 젊었을 때처럼 무한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을 챙기는 것은 절대로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야 삶이 아름답고 내 주변도 건강하고 맘 편히 남은 인생 살 수 있는 것이죠. 노후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 같은 시간과 평범한 행복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은 70세 이후부터 베풀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혜로운 결단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준비된 노후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베풀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에 마음 써서 내가 더 힘들어지는 일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이제 내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을 돕고 걱정하며 마음을 쓰는 일로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괜히 남의 일에 과하게 마음을 써서 내가 더 힘들어지는 일입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 해결해 주려는 책임감, 그리고 지나친 걱정은 결국 내 건강과 여유를 갉아먹고 맙니다. 박영숙 씨는 70세가 된 후 자신만의 작은 일상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50대인 정미경 씨와 5년 넘게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함께 운동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차도 마시고 가끔 속 얘기도 하며 서로를 이해하곤 했습니다. 영숙 씨는 미경 씨를 딸처럼 정이 가기에 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 씨가 다급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영숙 언니, 제가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3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에 꼭 돌려드릴게요. 영숙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미경 씨가 눈물까지 보이며 사정을 털어놓자 그녀는 결국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미경이가 평소에 잘해줬던 게 떠올라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웃사촌끼리 돕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영숙 씨는 자신의 노후 자금에서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미경 씨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가 먼저 연락을 해보았지만 미경 씨는 점점 영숙 씨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상황이 안 좋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영숙 씨는 차마 강하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너무 심적인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속으론 점점 후회가 되었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스스로가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영숙 씨는 다른 이웃들과의 교류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나가지도 않았고 밤에는 스트레스와 후회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건강까지 나빠지며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도움을 준다는 게 결국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죠. 이처럼 70세 이후에는 괜히 마음 쓰는 일이 내 삶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내 여유와 평화를 모두 잃게 됩니다. 특히 금전적인 도움은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 돈은 나의 노후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없다면 쉽게 돈을 빌려주거나 쓰지 마세요. 남을 도우려는 마음은 귀하지만 지나치게 마음을 쓰면 상대방도 나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리하게 돕는다면 상대는 책임감을 느끼기보다는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정작 내 삶의 여유와 행복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돕고도 정말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스스로를 위해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은 냉정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짐도 무거운데 남의 짐까지 짊어지려 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는 내려놓으세요. 내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70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괜히 마음 써서 내가 더 힘들어지는 일을 멈출 때 비로소 내 삶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베풀지 말아야 할 3가지 중에 2번째는 누굴 만나든 항상 내가 계산을 한다거나 먼저 지갑을 여는 습관입니다. 70세 이후에도 친구나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늘 지갑을 먼저 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여태껏 친구들이 고마워하니까 하는 이유로 밥이든 커피든 매번 부담한다면 그 끝은 경제적 부담과 관계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밥값 정도는 큰 부담 없이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관계에서 한쪽이 계속 베푸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처음엔 상대방이 고마워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호의가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용을 내는 역할을 멈추는 순간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내는 건 괜찮은데 상대가 이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땐 어떤 기분이 들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관계는 주고받는 균형 속에서 더 건강하게 지속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돈이 있다고 해서 항상 써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나의 여유와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이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감으로 쓰는 것은 결코 현명한 소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계속 밥값을 낸다고 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밥값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부담을 나누며 서로가 평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각자 부담하자는 말을 꺼내는 순간 나 자신도 더 편안해지고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될 겁니다. 돈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73세의 이정우 씨는 성공적인 사업을 통해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자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넉넉한 형편 덕분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항상 밥값을 자신이 냈고 가족 모임에서도 식사비와 선물을 챙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데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위해 쓰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정우 씨가 밥을 사거나 선물을 할 때마다 모두가 고마움을 표현했고 정우 씨도 그들의 반응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우 형, 이번 모임엔 어디서 모일까요?
요즘 상업지구에 넓고 고급스럽고 분위기 좋은 데가 많이 생겼더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우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기대가 단순한 얘기가 아닌 그가 항상 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느낀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의 장소는 점점 고급스럽고 비싼 장소로 정해지거나 빈도도 잦아지면서 친구들의 태도는 점점 더 정우 씨가 계산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여겼습니다. 가끔은 형은 돈 잘 버니까 부담 없죠라는 말을 농담처럼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말과 사람들의 행동들이 쌓이다 보니 내가 이 모임에서 돈을 쓰지 않으면 내 존재도 무의미해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정우 씨의 생일날 벌어졌습니다. 정우 씨는 친구들을 위해 고급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나이에 친구들과 생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는 그는 이런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정우 씨는 와줘서 고맙다며 한 명씩 도착하는 친구들을 웃으며 맞았습니다. 정우 씨는 진심으로 기뻤고 친구들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한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가져온 것은 익숙한 농담과 대화뿐 생일 케이크나 작은 선물조차 준비하지 않은 빈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우 씨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물이나 케이크를 챙겨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내 생일을 축하하려는 마음으로 왔다기보다는 비싼 밥 한 끼 먹으러 온 건가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정우 씨는 점차 모임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유지했던 관계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고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몇 달 뒤 친구들이 그에게 모임에 왜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내가 밥값을 낸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부터 나도 이 관계를 편안하게 즐길 수 없더라고. 그 말을 들은 친구들 중 일부는 그의 입장을 이해했지만 몇몇은 돈 많은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예민하게 군다며 오히려 불만을 표했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돈으로 유지되던 관계가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정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돈이 많든 적든 계속 베푸는 관계는 결국 불균형을 만들고 진정성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균형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는 서로 공평하게 부담할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70세 이후 베풀지 말아야 할 3가지 중에 3번째는 가족을 위한 지나친 희생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가족을 돌보기보다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녀와 손주를 위해 지나치게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희생은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들고 가족도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잃게 만듭니다. 68세의 김정자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의 학비와 결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모은 퇴직금을 거의 다 썼고 자신이 쓰고 싶었던 노후 자금은 한 푼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리 잡고 잘 살면 내 삶도 편해지겠지. 정자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맞벌이로 바쁘다며 손주의 돌봄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사랑하는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돌봄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자 씨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손주의 등하원은 물론 당연하다는 듯이 저녁 늦게까지 손주를 돌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정자 씨는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즉각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원비 부담과 내가 없으면 손주는 어쩌나 하는 필요 이상의 책임감에 치료를 미루었고 통증은 더 심해져 갔습니다. 내가 없으면 딸이 더 힘들어질 텐데. 이런 마음으로 정자 씨는 통증도 참고 하루하루 버텼는데 결국 손주를 안아 올리다가 허리를 다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딸은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정자 씨는 이미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수술과 긴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딸이 이미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땐 의지할 곳이 없구나 싶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정자 씨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선 때문에 가족도 자신도 더 힘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돕겠다고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김정자 씨는 그 이후 가족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건강을 해쳐가며 손주 돌봐주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에게 도움은커녕 짐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젠 엄마도 내 몸을 더 돌봐야 할 것 같다. 딸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희 씨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손주 돌봄을 도울 다른 대안을 마련했고 정자 씨는 재활 치료를 통해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4.2%가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25%는 정작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희생이 항상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나친 희생은 가족 내 관계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반복적으로 기대하게 되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부모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가족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다 보면 자녀는 독립할 기회를 잃고 부모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나친 희생은 나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면 정작 내 삶을 위한 여유는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어도 내가 비어 있다면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희생은 다릅니다. 도움은 가족의 삶을 지탱하지만 희생은 가족과 나를 모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내 건강, 내 자원, 그리고 내 시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더 많은 사연들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